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를 보면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급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20선을 안착을 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에 따라서 코스닥 역시나 급락에 대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큰 폭의 급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음봉을 장악해주고 있는 양봉 캔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실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데드캣 바운스 정도로 보이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 말 그대로 주식 용어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미국 증시와 함께 갭 상승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높겠죠. 그러면서 상승을 이렇게 단기라도 반짝 상승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시초가를 지켜주지 못하면서 갭을 메워준다면 그냥 이런 급락에 대한 데드캣 바운스 또는 저점 부근에서의 기술적 그런 반발 매수세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밖에는 아직까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2, 3거래일 정도는 더 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바닥에서 이런 시점에 샀다면 가장 적중을 해서 기분이 좋겠지만 꼭 바닥에 발바닥에서 안 사도 무릎을 확인하고 사는 것이 지금 현재 이런 급락장 그리고 위에 보면 이런 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가 지금은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관심 종목은 한 가지인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지난 관심 종목에 언급을 드렸었던 범한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AS 점검이 아닌 점검을 해보자면 일단은 그 다음날에 이때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에 일단 5%가 넘는 상승이 단기 반짝 이렇게 나왔지만 다시 시초가 아래로 밀리면서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이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에 바로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거래대금은 많이 터졌다 해도 없었는데 저는 일단은 이 시초가, 상장일의 시초가를 지켜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이때 매수를 하면서 조금 이 종목은 손절을 좀 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신규 상장주를 이 첫날을 볼 때는 거래량, 거래대금밖에는 없죠. 그리고 공모가밖에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캔들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래도 5일선이 지금은 추세가 일단 기술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월요일에 제가 생각하는 5일선은 대략적으로 34,500원 정도에 잡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홍색 5일선은 이렇게 쭉 아래로 이렇게 밀릴 것이고 이렇게 월요일에 형성이 될 것이고 일단은 가장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신규 상장주의 패턴 중에 한 가지가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이렇게나 긴 도직 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세도 있고 매도세도 있으면서 매수세 매도세가 힘겨루기를 크게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어떻죠? 보면 이 꼬리가 아주 짧아졌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는 윗꼬리도 짧고 아랫꼬리도 짧으면서 대신에 몸통은 더 큰 조그만한 완전 조그만한 그런 별표 모양의 도직 캔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형성되는 34,500원 정도의 5일선을 저항을 받고 음봉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이 월요일 정도는 또는 화요일 정도는 월요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는 월요일에 이 5일선을 처음 생긴 5일선을 돌파를 잘 해준다면 안착을 잘 해준다면 좀 큰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제가 보유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오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장 종료 직전에 대략 2분할 2차 매수를 하면서 보유 중인 종목임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 상장주는 이렇게 공략을 한다라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명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썸네일에 말씀을 드렸던 언급을 올렸던 종목 신화인터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월봉상 2003년 신규 상장 이후 가장 많은 돈이 들어왔다. 거래량이 터졌다. 그리고 이런 윗부분에서 고점에서가 아니고 거의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봉 역시나 한 주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런 부분이 이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많은 거래량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던 6월 23일 목요일의 거래대금은 1,500억 정도로 형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부분은 일단은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단은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 시초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더 흘렀죠. 아까 전에 범한 퓨얼셀처럼. 지금은 볼 필요가 없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다음에 보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게 상한가입니다. 상한가가 나왔죠.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 어느 정도 괜찮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르죠. 일단 장기평 1년, 2년 장기평선 저항을 맞고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날 보면 다음날에는 일단 거래량이 더 터져서 어느 정도는 좋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장기평선 아래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이 금요일인데 이 1년, 2년 장기 매물이 있는 장기평선을 이 거래량이 없이 돌파, 그리고 이런 종가, 거래량이 실렸던 종가가 3,150원인데 이런 부분과 장기평선을 돌파 후 안착을 해줬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이다. 월봉상 대량거래, 바닥권에서의 대량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신화인터텍이라는 종목의 재료는 이렇습니다. 일단 소형주인데 미국의 한 빅테크와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기초 기술 개발을 완료한 상태, 회사 이름은 비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은 내년 양산될 예정이고 200억 규모의 투자가 진행,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도 이런 공급하는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죠. 그러면서 3년 내 매출 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현재 매출은 대략 500억 원이니까 2배가량을 달성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거죠. 그런 부분이 이런 월봉상 대량 거래가 실렸다라고 재료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으로 봤을 때는 이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이 있습니다. 이 분홍색 선이 대략 3,130원 정도에 잡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월요일에는 그러면 일단은 3,150원을 지켜주면 됩니다. 이 대량 거래가 실렸던 종가 3,150원을 이사에서 지켜주면서 요렇게 어느 정도의 스파이더 캔들을 보여준다면, 거래량이 없이 이런 스파이더 캔들을 보여준다면 잡아나가기 좋다, 분할로 잡아나가기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인터텍은 일단 제가 금요일에 짧게 매매를 한 종목입니다. 이때 매매 관점을 보면 쭉 보면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 3분봉상 240선 장기 입형을 잘 타고 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노렸는데, 이 종목의 특성은 일단은 급등도 잘하고 급락도 잘합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11%가 찍히죠. 급등을 하고 또 급락을 잘합니다. 이때 마이너스 7%가 찍히죠. 이렇게 급락을 한 번씩, 이렇게 급락을 가끔 잘 이렇게 가다가 급락을 주고 다시 가고, 급락을 주고 가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종목의 특성상 이때도 보면 마찬가지죠. 이때도 마이너스 16%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왜 설명을 드렸냐면 급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급락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를 노려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돌파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돌파 매매보다는 좀 눌릴 때 가담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부분이 일봉상 보면 좀 스파이더 캔들을 만들어 줬을 때, 그러니까 3,150원을 잘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일 때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인의 성향과 원칙에 잘 부합이 된다면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증시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본다면 우리 코스닥이 급반등을 강하게 하기는 하였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반짝 시세는 당연히 모든 종목이, 대부분의 종목이 플러스 5%는 아무렇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요일에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래량을 봤을 때는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 이제 시세의 시작인지는 아무도 지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역배열에 있기 때문에 몇 거래일 정도는 지켜보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 무릎에 사더라도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닥보다는 무릎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여유로운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주간도 대응 잘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